페이스북에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이다.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깊은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 왜 유독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타겟으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 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 이러면서 의혹 제기한 쪽에 사과가 없을 때는 후속 조치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센 말을 했는데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 추미애 장관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면 1번.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떨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언론 보도를 써적인 그 기자 개인들이 가장 떨고 있어야 되죠. 지금 조국 장관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공수처 만들어지고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되기 시작하는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어떤 시기를 봐서 이제 퇴임을 할 건데 퇴임 이후에 조국 장관과 똑같이 따박따박 별도 팀을 만들어서 특히나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은 보좌진이 있지 않습니까? 보좌진들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인지 알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목표가 생기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그냥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보좌진들한테 딱 미션을 주는 거지. 조국 장관을 똑같이 따라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파도가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면책 특권을 지 맘대로 막 써먹은 거잖아요. 가짜 제조기가 됐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이 신원식이라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제 같이 박자를 맞춰준 이철원이나 이균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를 할 수 없게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움직여준 언론에 이런 식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국민과 더불어서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추미애 장관을 클리어해 줬어요. 근데 카톡 하나 건을 가져와 가지고 추미애가 왜 거짓말을 했냐. 그러면서 언론이 되게 웃긴 거예요. 범죄 혐의를 벗은 것보다 중요한 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다. 근데 그 자체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또 수세적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공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뭐 내가 보좌관한테 뭘 지시했냐 말했냐 이런 차원의 문제. 그것도 보좌관한테 뭐 통화하라고 지시했다 안 했다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수를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채널A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야, 나 그거 보고 정말 되게 빡쳤었는데, 뭐, 당직 사병 복귀 독촉 전화 사실 확인, 분노하는 시민들. 초등학생도 이렇게 기사 안 만듭니다. 분노하는 시민들은 누구일까요? 이 기자 가족들 한 두세 명?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뭐냐면은, 그게 청탁이나 외압 등을 통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휴가 연장이 가능했었냐가 일단 핵심이었잖아요. 네. 이게 클리어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가짜뉴스와 신원식 같은 종류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계속 가짜뉴스로 선동을 했던 게 아니었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과 지점이 되거나 법적인 책임 지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방 타깃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논란이 있는 건을 갖고 추미애가 뭐 보좌관이랑 뭘 지시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거짓말했다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추미애 장관의 대응은 굉장히 잘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의 그 논리를 그대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하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지만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팔다리 다 있고 눈, 코, 입이 다 달려 있으니까 자기 일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리포트 자기가 직접 쓰고 취재 직접 하고 연구 직접 하고 정리 직접 하고 연설문도 직접 쓰고 이렇게 해야지 왜 보좌관한테 남의 일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의 업무가 어디까지냐. 이거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공적으로 드러나는, TV에 드러나는 어떤 공적인 내용만 보면 보좌관의 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24시간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정치고, 정치 행위고, 그 자체로 업무인 건데, 어디서 그러면 꺼내야 되는 겁니까, 업무를? 그러니까 이거 언론이,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좀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리들은 국민들이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 24시간이 공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해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업무 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눈뜬 순간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글다글 볶으려고 하는 그 언론의 의도가 뭔지가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저는 그냥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국진당의 어떤 비열함이나 정말 이 조속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뭐 하던 대로 해라. 뭐 너희들이 뭐 변할 것도 아니고 죽을 놈 죽을 길로 가는 건데 어쩌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되게 들었고, 그리고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언론이 보도해주는 건 해주는 건데, 아까 마차님 말씀하신 그 세 분 신원식 포함해서 특히 신원식만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면책특권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현이병? 처음에 현 병장 그분도 무고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워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이 인생이 좀 실전이라는 거를 좀 경험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정권 막 바뀐 그런 사람이 어떤 종류의 특혜를 바라고 국방부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거기서 추미애 장관은 그냥 보통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바쁘다 보니 뭐 예를 들면 그 지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직접 하지 못하고 친하게 지내는 지역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물어보는 것이 어떤 특혜입니까? 사건은 사실 사건화 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굳이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미담에 가깝습니다. 어떤 권력도 부리지 않았다고. 근데 언론들이 수개월간 추미애 장관 아들이니까 휴가 연장이 가능했다. 이게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기서 빼먹는 말이 있어요. 언론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가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이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이걸 빼먹고 보통 일반인들 휴가를 나갔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갖고 못 들어오면 그게 전화로 연장이 가능해? 이 프레임을 몰고 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인 경우에 야수님 저 박서방이 군대 갔는데 정규휴가를 갔다가 술 잔뜩 처먹고 오늘 못 들어가요 하고 전화통화하면 그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휴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빼먹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니까 특혜받았다, 외압 집어넣었다, 청탁했다 이렇게 온갖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특히 신혼식은 어마어마했죠. 90세 할머니를 놓고 2,000원이 교육을 40분 동안 넘게 시켰다 이런 식으로 또 국방부 민원실에 남아있는 목소리가 여성 목소리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막 가짜뉴스 쏟아냈잖아요. 신혼식 너 어디 갔어 진짜? 네, 지금 다 찌그러져가지고 조용하고 있죠. 근데 사실 언론이 써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면에서도 권력형 비리라는 게 나타난 게 없는데 예를 들면 검찰이 공보자료를 발표하고 나서 카톡을 재연을 시키는 그 화면 자체만으로도 추미애 장관에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신혼식에 대한 분노 때문에 면책특권을 없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면책특권인 건 맞습니다. 근데 면책특권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느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생각해 보세요. 삼성 불법 그 엑스파일 그거 폭로했다가 그게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공간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박탈당했잖아요. 왜 누군데고 그게 누군데요? 왜 그런 처벌까지 받았겠습니까? 보도자료는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 때문에 헐. 면책특권 적용이 안 돼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권 연장이 중요한 거지 신원식 하나 죽이자고 면책특권이 뭐 인정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이제 제일 나서는 있죠.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는데 쭈꾸미였던 사람. 장제원이 지금 오늘 추미애 장관 메시지에 대해서도 뭐 적반하장이네만에 이야기하고 있던데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요. 추미애는 명백히 엄마 찬스다. 특검해야 된다. 여기서 엄마 찬스가 어딨냐고요. 아 장재훈이 그랬다고요? 네. 그럼 그 특검에 저 아들내미도 넣어가지고 같이 하면 어. 되겠네. 장제원 아들이야말로 네. 아빠 찬스죠. 그러니까 네. 장재훈 아들내미까지 묶어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장제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아들을 네.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용준이 학교도 지 맘대로 안 가고 학교에서도 말썽을 굉장히 많이 피웠죠. 우리가 한번 특집으로 다뤘던 적도 있는데. 노엘? 아. 네. 그 노엘. 말이 노엘이지. 노엘. 애가 노엘. 학교를 안 가니까 정말 억지로라도 보낸 그 외국 국제 학교에서도 사고를 쳤는데 몇 억짜리 자동차 사주고 음주운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뭐 보좌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까지 다 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추미애 장관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노리는 거는 그냥 언론에서 받아주는 대로 써주는 그 프레임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했던 것뿐이에요. 장재훈 의원이 뭐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팀을 꾸렸다는 그런 소식이 저 바람에 실려오던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좀 많이 드러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요. 예. 그래서 노예를 때문에 다 노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찬스란 말을 이 사람이 네. 꺼내면 안 되는 거죠. 참. 그 아까 좀 전에 좀 말씀드렸던 그 채널A의 황하람 기자 당직 사병의 복귀 독적 전화가 사실로 확인 분노하는 시민들. 이거 팩트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현모 씨하고 서 씨, 추미애 장관 아들과 통화한 건 사실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서 씨 같은 경우는 휴가가 이미 연장이 됐는데 이 휴가가 연장 안 된 걸 모르는 현 이모의 전화를 받아서 알아보겠다라고 전화 끊었다라고 검찰 조사 결과 나온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복귀 독촉 전화가 사실로 확인돼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직 사병이 억울하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업무상 과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상황판이라고 해서 그 당직 사령실에 큰 상황판에 있고 상황판에는 각 병력들의 인적상의 통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총원이 몇 명이고 뭐 일중대는 몇 명이고 뭐 휴가는 몇 명이고 사고자는 몇 명이고 뭐 아픈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다 이렇게 상황판에 매일매일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판이 제일 마지막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일지 각 업무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그 업무 일지에 1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중대장에 보고하는 상황 보고서에 기록이 되고 그게 상황판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셋 중에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업무 담당자가 업데이트했다고 그게 뭐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한 것처럼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종이로 기록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 하루 이틀 정도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모 씨는 그러니까 지가 등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 내가 상황판에 봤던 내용하고 내가 보고 있는 상황 일지하고 다르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가 봤던 상황 일지에 내용이 없으니까 전화해서 야, 너 왜 복귀 안 하느냐. 이거는 나 모자란 새끼라는 거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이제 중요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예.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으시면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부들부들 떨리네요. 네. 아, 누르자. 빨리 누르자. 좋아요. 이게 지금 28일 월요일에 동부지검에서 공보 자료를 기자들한테 날렸잖아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카톡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널 A에서 분명히 검찰 수사로 처음 의혹을 폭로했던 현모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통화를 한 건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공보 자료에 제보자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당직 사병의 당직 일에는
서모 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근무 이탈죄가 불성립했다라고 나온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요. 네.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여기 나오네요. 네. 당시 서모 씨는 정기 휴가 상태였으며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서모 씨의 부탁으로 보좌관이 지원 장교 D씨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지원 장교가 제보자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보자는 지원 장교하고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씨는 이 현모 씨하고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채널 A에서는 명백하게 가짜뉴스를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에 이동재건도 있지만 채널 A가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내가 본 자료가 잘못됐나 해서 진짜 10번을 넘게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지금 채널 A가 말한 것처럼 검찰 수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 말은 검찰 공보 자료에 있지 않은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걸 뇌피셜로 이야기를 잘 하는 거죠. 쳐다봤어요? 아니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네. 그 현모 씨 주장이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 전화를 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 씨가 알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안 들어왔다 이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서 씨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그 상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휴가가 연장된 상황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 검찰이 발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프닝이라고 설명을 해요. 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상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이 상황을 유일하게 모르고 있던 사람이 현모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추미애 장관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불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병가를 연장을 했느냐 말았느냐잖아요. 그거랑 약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모 씨의 주장으로 불거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모가 더 잘못한 측면이나 몰랐던 측면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이 논리상 현 씨의 주장은 당시 근무했던 중대장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감히 병장회의 멤버인데 병장회의 멤버인 나한테 우리 병사의 휴가 사실을 나한테 보고를 안 했어? 중대장이 잘못했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뭐 대단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해석하는 것도 쪽팔린 거예요. 아니, 지휘관이 휴가 연장시켜줬다고, 구두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검찰이 왜 판단을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여기서 계속 뭐 현모 그 당직 사병이 사과하지 않으면 뭐 녹취록을 못 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녹취록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녹취록이 만약 지금 김영수라고 국방권익위원장 이 사람하고 지금 같이 이 현 당직 사병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당직 사병이 직접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못 하고 있다고 당직 사병하고 그냥 이 김영수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것을 마치 당직 사병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상황이 이렇고요.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장관이 어떤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법에 없는 걸 만들어낸 거 그럼 택해줘. 엄마 찬스가 맞고 불법이죠. 아닌 부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이 상황을 갖고 지금 끝없는 억울로 왜 승복의 문화는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100가지 중에 99개가 진실로 드러났어요. 검찰이 주옥 장관대 수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 개 뭔가 꼬투리를 잡으면 그걸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 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팜이에요. 파도 미담이라고. 어떤 것도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건으로 처음으로 이제 방통위에 신고를 한번 해봤거든요. 방송 심의를 이제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이제 간단히 적어주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채널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뭐 포털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뭐 풀고 뭐 거기서 싸울 게 아니라 방통위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를 하는 것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일 신고를 생활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의 뉴스 보니까
그 정체불명의 시민이 한번 등장하는데 저도 아들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분했어요. 태극기 부대겠죠. 아들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 서 씨가 용보가 있을 지점이 뭐가 있냐고요. 다른 것든 통계들을 보면 오히려 불이익 당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잘못한 네. 게 있다면 서 네. 씨의 무릎이 잘못했죠. 아니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라는 게 잘못인 거죠. 네. 아우 불쌍하다 진짜. 그 추미애 장관 오늘 쓴 SNS가 그러는 거잖아요. 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이런 고초를 겪는지 알 사람 다 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김추자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성함이 그래요? 예, 가수 이름인데?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검찰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고요.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이제 여기에 또 논란이 있기는 해요. 제가 그 방송은 또 따로 준비를 하나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역사적인 과업들이 우리 그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신 윤석열 씨에 의해서 그분 때문에, 덕분에 지금 그 국무회의 통과돼가지고 검찰청과 형사소송법 시행령,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 공수처만 제대로 세우고 그러면은 또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 가치, 그 상징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단서 조항들이 저는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스스로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남겨뒀는데 그게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 6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의 검찰 조직 특성상 굉장히 많은 수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한 3,000에서 3,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수사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관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남겨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경찰하고. 근데 이렇게 남겨두는 건 검찰의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체면 치레? 이 정도 선에서 어떤 보호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뻘짓들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다 정치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의 폐악질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남아있다는 거에서 검찰개혁의 어떤 완성이는 아직 안 된 거다. 아직 미완의 완성이기 때문에 정권 연장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제한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법의 해석은요. 예를 들면 부패에 관련한 거, 경제에 관련한 거, 공직자 관련한 거 법을 자기들 쪽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많은 권력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어떤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일단 보고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경찰의 권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워낙 검찰 개혁의 화두가 크다 보니까 경찰을 편드는 듯한 느낌이지만 경찰 쪽도 개선해야 되거나 개혁해야 될 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네. 많죠. 그러니까 검찰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주장을 들으면 또 반박할 논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아예 못하고 질질 끄는 것보다는 일단 선 하나 딱 그어주고 여기 잘못된 것들이 또 역사적으로 보면 개선이 되면서 바꿔가는 것이 그 개혁이기 때문에 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 아직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토론할 기회를 제가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주요 이슈는 아니고 여러분들 추석 밥상에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법이 시행된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